이거는 아직 법적인 결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라고 보고 싶어요. 마약류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찾아보니까 또 다른 아티스트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지혜의 지혜 콘서톡. 오늘은 이슈 하나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를 해볼 주제가 하나 있어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창작의 고통, 이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마약? 이런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창작의 고통이 어떤 삶의 일부라고 주장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한 예술가들의 마약? 제가 이런 마약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불법 약품이라고 애둘러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법 약품의 사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최근 이선균 씨라든지 GD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의 불법 약품의 사용 논란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냥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선균 씨 같은 경우도 압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그냥 한번 소소하게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저는 일단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제가 독일에서 자랄 때부터도 불법 약품을 유통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처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 약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약품들을 약한 약품이라고 포용될 수 있는 그런 약품에 한해서는 수년 전부터 마약의 합법화를 해서 마약 관광 코스까지도 정해가지고 공공연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식적으로도 마리화나나 이런 정도의 마약은 마약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뭘 유도를 하게 되냐면 공공연하게 약물을 카페에 뒷문을 열고 가면 허용된 용량보다 넘게 구입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떤 음지에서 한국의 마약 유통이 굉장히 용이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같은 예술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너도 나도 불법 약품을 구하기가 쉽게 된 지금 상황에서 창작의 고통을 늘상 겪고 있고, 저도 아이디어가 샥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위기감을 느낄 때가 저도 많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거지만 영화인이라면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한 드라마의 작품이 되었었겠죠. 그러면 열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길게는 6개월?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 있어요. 유한한 기간을 두고 창작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불법 약물 이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완벽하게 몰입을 할 거예요. 문제는 끝나고 나면 일상이 루틴처럼 돌아가는 게 그래도 있어요. 근데 연예인은 오히려 본인 자체가 사라진 삶을 살 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겪게 될 어떤 공허함, 헛헛함, 이거는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을 사기도 편하고 능력도 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천만다행으로 대한민국이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FDA 승인이 난 약품이 있어요.
그게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코에 뿌리는데 60만 원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20만 원.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은 있지만 즉각적인 증상 회복에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품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성균 씨 관련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던 항정 약품 중에 케타민이라는 약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법적인 결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성균 씨도 피해자라고 보고 싶어요. 협박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몰래 알코올과 섞어서 제공을 하고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항정의약품이라고 했던 게 내내야 케타민이었어요. 그리고 박봄 씨도 그렇고 크게 논란이 되었던 그때도 불법 항정 약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ADHD 약품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창작의 고통에 있어서 마약 약품이 꼭 필요한 것일까? 약한 마약류로 포함되는 뭐 마리, 땡땡 이런 것들이 절대로 네덜란드처럼 합법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 세 번째는 창작의 고통의 마약은 절대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Don't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항정과 마약류가 경계가 모호하게 한국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일 텐데, 그렇게 중독성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건전하고 마약류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또 다른 아티스트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운동입니다. 후배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개발해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마약으로다가 운동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마약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한다면, 운동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 이거는 진짜 운동이 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오해가 있어서 하지 않았는데 연루가 됐다라고 진짜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유혹에서 빠져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약은 유한해요. 왜냐면 한 번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고 창작자로서의 삶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너지를 가져다 주는 게 마약이라면, 그 중독에 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게 하는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바로 건전한 마약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 마약, 노 담배, 노 술 대신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는 운동이라는 긍정적인 마약에 빠져보시기를 예술가로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땀을 흘리는 게 몸속에 있는 노폐물뿐만 아니라 안 좋은 감정까지도 순환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지혜야, 너부터 운동해. 지금 이렇게 권유드릴 판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